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이 된 강하은이라고 해요. 지금은 나름 평온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시댁과의 얽히고 설킨 갈등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죠.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윤태석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태석이는 공대 출신의 성실한 엔지니어였고, 저는 생산관리팀에서 품질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죠. 우리 둘은 회사에서 단 한 번의 우연한 회식 자리에서 말을 섞은 걸 계기로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내에서는 비밀 연애를 했지만 소문은 금방 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처음으로 태석이를 소개했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양가 상견례까지 무사히 치른 후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태석이 집도 괜찮아 보였고 부모님도 자상한 분 같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예전에 개인 사업을 하다가 크게 부도를 내셨고, 지금은 경기도 외곽에서 조립식 컨테이너 같은 곳에 머물며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주 인터넷에서 사입 제품을 팔아보겠다며 이런저런 온라인 창업 강의를 다니셨지만 성과는커녕 빚만 늘어난 상태였고,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 윤태진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며 벌써 6년째 부모님에게 의존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의 윤미연은 메이크업 유튜버를 하겠다고 비싼 학원에 다니며 카드값에 쩔쩔매고 있는 상태였죠. 저희 친정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누군가에게 폐는 끼치지 않고 살자는 주의였던지라 이 시댁 분위기가 처음엔 참 낯설기만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였죠. 태석이의 예금 잔고로는 월세 보증금조차 부족했고,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나마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1,000만 원을 주셔서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필수 혼수품을 장만할 수 있었고, 우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을 전전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좁고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런 공간이 둘만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태석이는 빼고 둘만 따로 얼굴을 보자는 말에 살짝 긴장이 되긴 했지만 저는 순순히 따라갔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꺼내셨죠. 하은아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태진이 말이야. 공무원 시험 본다고 몇 해째 학원만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정말 힘이 붙인다. 너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태진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시동생의 학원비라니요. 그건 그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학원비 일부라도 보태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 머뭇거리며 알겠다고만 하고 집에 돌아왔고, 남편에게 이 얘기를 전하자 태석이는 머리를 긁적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전에 나 혼자서 태진이 학원비 좀 도와줬었어. 근데 이제는 부부니까 너한테 말하고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결혼 후에도 시동생 뒷바라지를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고 마냥 모른 척 하기엔 시어머니의 눈빛도 떠오르고 남편도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태도로 부탁을 해오니 결국은 한 번만 도와주는 걸로 정리했죠. 저는 직접 태진이를 만나 새 달치 학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이상은 못한다고 단단히 못을 박으면서요. 하지만 태진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왕 도와주시는 거면 6달치 끊어주시지. 할인율이 높은데 괜히 손해보게 생겼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말 이 아이는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없는 건가? 그저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돈 우리가 어디서 나는 줄 아냐? 둘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만든 돈이야. 이제 진짜 공부해서 합격할 생각이 있으면 집중해라. 하지만 그 말에 태진이는 무례하게 웃으며 형수님 그렇게 생색내실 줄은 몰랐네요. 형이랑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며 도리어 제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따졌죠. 참다 못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학원비니 뭐니 묻지도 말고 부탁도 하지 마라. 이건 마지막이다. 그렇게 학원비 문제는 정리되었지만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날아온 전화 한 통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어요. 너 태진이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니? 한번 도와주고 기를 죽이듯 굴면 그게 며느리냐? 우리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지 그렇게 생색을 내서야 되겠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도련님은 아무리 도와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되려 저한테 삐딱하게 굴었는데 왜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도련님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길래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됐다고 이런 식이면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지. 마음 상하게 하고 돈만 받게 만든 거냐며 화를 쏟아내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태석이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당신 마음 이해해. 내가 엄마한테 잘 설명할게. 종종 일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지. 그러면서 저보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기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몇 주 동안 시댁과 거리를 두며 지냈고 조금씩 마음이 풀릴 무렵 우연히 여수에서 유명한 갓김치가 눈에 띄어 시어머니 드리려고 주문까지 했어요. 진심으로 다시 관계를 풀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김치를 들고 시댁에 찾아간 날 시어머니의 태도는 싸늘했어요. 이게 뭐냐? 갓김치? 몸에 안 좋은 음식 사다 주는 게 정성이냐? 네가 죽으라고 이딴 걸 들고 온 거냐? 그리고는 그 김치통을 집어 던지셨고 순간 거실 바닥은 갓김치 국물로 뒤덮였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억울했어요. 전 정말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 거였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어머니 전 진심으로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제가 도련님 학원비 도운 게 죄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너 우리 식구들 무시하지. 능력 없다고 깔보지. 그거 다 티난다 하시며 저를 몰아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어요. 그날 결국 집을 나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 어머님 못 보겠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시받아야 해. 앞으로 어머님 일엔 나를 엮지 마. 남편도 지쳐 있었는지 알겠다고 했고 이후 우린 시댁과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몇 달 전 신청한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아직 믿기지 않았지만 공식 문자를 확인한 순간 남편과 얼싸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중도금이었어요. 전세 살면서 모은 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죠. 저희는 백방으로 알아봤고 결국 남편이 회사 사장님께 부탁드려 특별 대출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숨통이 트인 우리는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며 조금씩 이사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입주를 얼마 앞두고 불쑥 시누이 미연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언니 안녕. 이거 가방 돌려주려고 왔어. 내가 촬영 때 잠깐 빌렸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애지중지 아껴둔 유일한 명품 가방이 시누이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언니 몰랐구나. 그럼 오빠가 허락 없이 그냥 빌려준 거야. 난 당연히 언니한테 말한 줄 알고 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내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막 빌려줄 수 있단 말인가. 남편에게 따졌더니 태석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거 그냥 빌려줬어. 뭐 그렇게 민감하게 굴 필요 있어. 식구끼리 그런 것도 못 해줘.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오빠 그건 식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왜 내 물건을 허락 없이 막 쓰냐고. 그 일로 한동안 냉전이 이어졌고 전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내 허락 없이 누구한테도 뭐든 주지 마.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는 절대 안 돼. 그러던 어느 주말 초인종이 울렸고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믿기지 않게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며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니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무 야박하구나. 네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인연을 끊을 줄은 몰랐지. 이렇게까지 왔으면
죄송하다고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조용히 거실로 모셔와 자리에 앉으시도록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하나 내미셨어요. 이거 받아라. 지난번 너한테 김치 던진 거. 내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번엔 직접 담가왔다. 솔직히 저는 그 순간 이게 진짜 화해의 뜻인가 싶어서 조금 감동받았어요. 어머님도 생각이 있으셨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태진이 결혼한다. 같은 학원에서 만난 애라는데 괜찮더라. 그런데 말이지. 그 집에서 아파트 하나는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 우리 형편에 그게 어딨겠니? 너희라도 좀 도와야 하지 않겠냐? 뭐라고요? 우리더러 아파트를 해주라고요. 그래도 네가 요즘 청약 당첨됐다고 하더라. 그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아라. 이자 우리가 갚을 테니까 걱정 말고. 전 정말 숨이 막혔어요. 화해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결국 목적은 또 돈이었구나. 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도련님 결혼이든 뭐든 저희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파트는 제 명이고 담보대출도 제 책임이에요. 다신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져서 나를 무시하느냐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정말 너란 여자는 싹수가 노랗구나. 며느리가 되어서 이럴 수가 있냐. 그럼 너희 부부 앞으로도 우리하고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냐? 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 부부가 살 길이에요. 더는 가족이라 부르지 마세요. 시댁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오버하셨고, 저는 더 이상 그런 연극에 휘말리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태진이든 미연이든 그 어떤 시댁 식구에게도 우리 돈이든 마음이든 절대 쓰이지 않도록 해. 그리고 나 허락 없이 뭐든 도와주는 순간 바로 이혼이야. 남편은 그때서야 진지하게 받아들이더군요. 그 후로 모든 경제권을 제게 넘겼고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남편 카드도 모두 해지했고 제 카드로만 생활하도록 했죠. 시댁에서도 다시 연락이 오긴 했어요. 명절에 얼굴은 보자. 도련님 결혼식엔 와야 하지 않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진주 목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주셨던 그 유일한 선물도 알고 보니 시장에서 산 싸구려였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주셨다며 감성팔이하던 그 목걸이가 고작 2,000원짜리였다는 사실에 허탈함마저 들었죠. 정말 저는 그동안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고 조롱까지 받으며 무슨 죄를 지은 듯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끊어낸 지금 정말 기쁜 일이 찾아왔어요. 수년간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임신이 마음 편해진 지금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이젠 저는 그 아이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시댁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지워졌어요. 앞으로는 제 남편과 우리 아이, 우리 세 식구 서로 보듬으며 살아가고자 해요.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나를 지키는 건 내가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요. 이상으로 제 사연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게요.